혹시 목 아래에 덩어리 같은 것이 만져지거나 갑자기 목소리가 쉬어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그럴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질병 중 하나가 바로 갑상선암입니다. 다행히도 갑상선암은 조기 발견하면 예후가 매우 좋은 암이고 수술로 치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환자마다 어떤 수술을 선택해야 할까요? 오늘은 수술 방법별 특징과 장단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수술이 더 적합한지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크게 나눠볼게요. 수술의 범위에 따른 방법과 절개 방식 접근법에 따른 방법으로요. 범위로 보면 반쪽만 제거하는 옆절제술, 즉 부분 절제와 갑상선 전체를 제거하는 전절제술이 있습니다. 접근법으로는 목 앞을 절개하는 전통적 개방, 수술과 흉터를 줄이기 위해 겨드랑이나 가슴, 구강 안쪽으로 접근하는 내시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이 있습니다. 먼저 옆절제술입니다. 암이 작고 한쪽에만 국한되어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비교적 보수적인 방법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갑상선의 절반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갑상선 호르몬이 스스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 평생 호르몬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수술 범위가 좁아 출혈이나 손상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고 회복이 빠른 편입니다. 반면 남은 갑상선에 암이 재발하거나 반대편에서 새로 암이 발생하면 추가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옆절제술은 종양이 작고 영상과 세침흡인 결과에서 침범 소견이 없을 때 환자의 전신 상태나 연령, 선호도를 고려해 신중히 결정합니다. 다음은 전절제술, 갑상선 전체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전절제술은 암이 크거나 양쪽에 병변이 있거나 영상에서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거나 암의 조직 검사에서 더 공격적인 형태가 의심될 때 권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절제술의 장점은 재발 위험을 낮출 수 있고 이후 필요하면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통해 잔존 암세포를 제거하기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갑상선을 모두 제거하면 평생 갑상선 호르몬 대체제를 복용해야 하고 수술 후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저칼슘 혈증 같은 합병증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목소리와 관련된 반회후두 신경 손상 위험도 어느 정도 존재하므로 수술 전후 음성 변화에 대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제 접근법에 대해 더 자세히 볼게요. 전통적으로는 목 앞을 절개하는 경부 절개 수술이 가장 일반적이고 안전성이 확립된 방법입니다. 수술 시야가 넓어 종양과 림프절을 정확히 제거할 수 있어 외과 의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만 목 앞 흉터가 남을 수 있어 미용적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미용과 흉터를 피하려는 요구에 따라 발전한 방법이 내시경, 원격 접근 수술입니다. 겨드랑이나 유륜, 가슴 쪽을 통해 피부 절개를 하고 긴 관을 넣어 수술하는 방식으로 목의 정중앙에 큰 흉터를 남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 다른 최신 경로인 구강 안쪽을 통한 경구강 내시경 수술은 목에 흉터가 전혀 남지 않는 무흉터 접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방법의 장점은 미용 만족도가 높고 일부 연구에서는 통증과 불편감이 적으며 회복이 빠르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수술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가 많고 수술을 위한 박리 범위가 넓어져서 감각 저하나 드물게 다른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방법은 충분한 경험이 있는 숙련된 팀이 수행해야 안전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로봇 수술은 내시경 수술의 한 형태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로봇의 3차원 시야와 미세한 기구 조작 능력은 외과의의 손떨림을 줄이고 정밀도를 높여줍니다. 특히 흉터를 최소화하면서도 전절제술이나 림프절 절제술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덜 아프고
미용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로봇 수술은 비용이 높고 모든 병원에서 가능하지 않으며 여전히 숙련된 전문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환자 특성에 따라 해부학적 제약이 있어 적응증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이제 림프절 절제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갑상선암은 목의 림프절로 먼저 전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시 치료적 림프절 절제술 즉 영상이나 검진에서 이미 전이로 확인된 림프절이 있을 때 이를 제거하는 수술은 분명한 적응증이 있습니다. 문제는 전이가 보이지 않을 때 미리 림프절을 떼어내는 예방적 선제적 중앙경부 림프절 절제술을 할지 말지에 대한 논쟁입니다. 예방적 절제는 일부 고위험군, 예를 들어 종양이 크거나 갑상선 바깥으로 침범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재발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환자에게 고려됩니다. 그러나 예후 대부분이 좋은 갑상선암 환자에게 불필요한 림프절 절제는 합병증 위험을 올릴 수 있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림프절 절제는 환자의 종양 특성, 영상 소견, 수술팀의 경험을 종합해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환자 개개인은 어떻게 수술을 선택해야 할까요? 첫째, 종양의 크기와 위치, 초음파와 세포 검사 결과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작고 한쪽에만 국한된 낮은 위험도의 종양일 경우에는 옆절제술로 시작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림프절 전이 소견이나 갑상선 외로 퍼진 의심이 있는 경우 또는 공격적인 조직학적 소견이 있다면 전 절제술과 함께 필요한 범위의 림프절 절제를 권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셋째, 환자 개인의 전신 상태와 나이, 기저질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고령이거나 심장 폐 기능이 약한 환자는 수술의 범위를 줄여 수술 리스크를 낮추는 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넷째, 미용적 요구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목 흉터를 극도로 꺼려하는 분들은 내시경이나 로봇 수술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수술의 안정성과 종양의 안전한 제거가 최우선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환자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외과의 내분비내과, 방사선과 등으로 구성된 팀과 충분히 상담하며 장단점을 듣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수술 전 검사로는 목 초음파, 세침흡인, 세포 검사, 필요시 CT나 MRI, 그리고 수술 전후 음성 평가를 위한 후두내시경 검사가 포함됩니다. 또한 전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혈액 검사와 심폐기능 평가도 시행됩니다. 수술 후에는 갑상선 호르몬 수치와 칼슘 수치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호르몬 보충과 칼슘 보충을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분들께 드리는 권유입니다. 모든 수술에는 이득과 위험이 함께합니다. 가장 효과가 좋은 수술은 단지 한 가지가 아니라 나에게 가장 적절한 수술입니다. 종양이 작고 한쪽에만 있다면 옆절제술이 장점이 많습니다. 반대로 종양이 크거나 전이가 의심되면 전절제술과 적절한 림프절 절제가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미용을 중시하면 내시경이나 로봇 수술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들 방법은 모든 환자에게 적합하지 않으므로 병원과 의사의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술을 결정할 때는 다음 세 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첫째, 내 병의 정확한 병기와 영상 소견이 무엇인지. 둘째, 담당 외과의의 경험과 수술 건수, 합병증 통계는 어떤지. 셋째, 수술 후 내가 감당해야 할 호르몬 보충과 추적 검사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갑상선암은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로 충분히 관리되는 질환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의사와 함께 가장 안전하고 내게 맞는 치료 계획을 세워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작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